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자료 더미는 아주 거대하고도 좀 충격적인 반전으로 시작합니다. 네, 진짜 완전한 반전이죠. 맞아요. 그 AI 혁명의 얼굴이자 기술계의 거물인 샘 알트먼 다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무려 3년에 걸쳐서 증명하려 했던 가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보편적 기본소득, 즉 UBI 실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나누어 주면 인류의 무례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그의 오랜 믿음이었거든요. 사실 지난 수년간 실리콘밸리 기술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거의 종교적인 믿음 같은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달, 그러니까 2026년 4월에 그가 직접 내놓은 실험 결과 데이터랑 언론 인터뷰가 와, 진짜 실리콘밸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판을 깼다고 볼 수 있죠. 네, 그가 사실상 이렇게 선언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 방식은 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UBI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극적인 태세 전환입니다. 아까 제가 실리콘밸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주 깔끔한 논리였거든요. 어떤 논리였죠?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막 엄청난 생산성과 부가 창출될 테니까 그 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그냥 사람들 은행 계좌에 매달 현금으로 꽂아주면 된다. 이거였어요. 아, 듣기에는 정말 완벽하고 깔끔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알트먼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한 그 역대 최대 규모의 UBI 실험 데이터를 보면 그 깔끔한 논리가 현실의 복잡성 앞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단순한 변덕을 짚어보는 게 아닌 건 거군요. 맞습니다. 왜 그가 현금 지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개념이 대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그 엄청난 실패의 데이터부터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이 실험 2019년에 시작됐는데 규모가 정말 화끈했습니다. 네, 총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이 모금됐죠. 와, 800억 원이요? 심지어 그중에서 1,400만 달러, 약 200억 원은 알트먼 개인의 사비가 투입됐어요. 진짜 본인 돈을 그렇게나 많이 썼다고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지급한 건가요? 저소득층 참가자들에게 3년 동안 매달 1,000달러, 그러니까 한 130만 원 정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매월 130만 원이 고정적으로 그것도 3년이나 들어오면 건강이 확 좋아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그렇게 기대하죠.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할 거라고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그 모든 지표가 완전 제다리 걸음이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건가요? 공짜 돈이라는 게 인간 본성이랑 안 맞는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거시 경제적 환경과 사람들의 실제 행동 패턴 사이의 괴리입니다. 거시경제적 환경이요? 아, 그 인플레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실험이 진행된 3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치솟던 시기였잖아요. 아, 주거비랑 식료품비가 엄청나게 올랐던 그 시기군요. 네, 그러니까 매달 주어지는 그 1,000달러가 사람들의 삶을 극적으로 도약시키는 일종의 시드머니로 쓰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했어였죠? 그냥 치솟는 물가로 인한 구매력 하락을 겨우겨우 상쇄하는 방어막 역할에 그친 거죠. 아, 방어막이요? 현상 유지를 위한 방어막. 그렇죠. 게다가 의료나 교육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순히 개인 지갑에 돈을 조금 더 찔러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의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니까 현금이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기는 한데 그 척박한 토양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간 파트인데요. 아, 네. 그 주당 1.3시간 줄어들었다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참가자들의 노동시간이 평균적으로 주당 1.3시간이 줄었단 말이죠. 솔직히 이 수치만 딱 떼어놓고 보면 거봐, 공짜 돈 주면 사람들 게을러진다니까? 이렇게 비판하던 분들 말이 맞았던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죠. 하지만 그 수치를 단순히 게으름으로 해석하면 데이터를 완전히 오독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의미가 있나요? 심층 데이터를 보면 양상이 되게 복잡해요. 누군가는 막 혹사당하던 우버 운전 같은 긴 노동을 1시간 정도 줄이고 아이와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아, 가족과의 시간. 네.
또 누군가는 너무 무의미한 초과 근무를 강요받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섭력을 얻은 것일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게을러져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 나쁜 노동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근데 알트먼은 왜 이 결과에 실망한 걸까요? 왜냐하면 알트먼이 기대한 건 그 이상이었거든요. 그는 UBI가 사람들을 단순히 조금 덜 피곤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막 엄청난 창의력 폭발이나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지길 바랐던 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막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거요? 맞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1,000라는 현금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월세 내기도 바쁜데요. 결국 사람들을 혁신의 주체로 만들지 못한 채 그냥 수동적인 현상 유지에 머물게 한 거죠. 이 한계를 알트먼이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알트먼이 원했던 건 자아 실현과 혁신의 르네상스였는데 현실은 팍팍한 삶의 충격 흡수 잔치에 불과했다.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4월 디 애틀랜틱 인터뷰에서 그가 그토록 단호하게 말한 거군요. 현금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든다고요. 네, 단순히 돈을 소비하는 주체로 남는 것과 미래 경제의 흐름에 직접 올라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실험의 실패를 인정하고 끝낸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분배 방식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이죠. 그는 화폐라는 것 자체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의 한계요?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 같은 돈 말이죠? 네, AI가 가져올 미래는 극단적인 디플레이션 환경이거든요. 지능을 만들어내는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지금의 종이돈 시스템이 거기에 맞냐는 거죠. 아, 기술 발전 속도랑 부의 창출 규모를 그냥 정부가 세금 걷어서 종이돈으로 나눠주는 그 느릿느릿한 시스템으로는 절대 못 따라간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바로 오늘 자료의 핵심인 새로운 개념 두 가지입니다. 네, UBW, 즉 보편적 기본 자산이랑 UBC, 보편적 기본 컴퓨팅, 이 두 가지 맞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죠. 솔직히 이 자료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머리가 좀 복잡해졌거든요. 현금을 주는 대신 AI가 만들어내는 컴퓨팅 자원, 주식, 그리고 산출물을 토큰으로 나눠준다. 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요. 좀 낯설게 들리긴 하죠. 당장 챗 GPT 최신 버전을 전 인류한테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는 UMBC 개념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확 가거든요. 아, 첨단 낚싯대를 모두에게 주겠다는 거구나 하고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인 접근성 제공이니까요. 근데 토큰은 좀 다릅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마트 가서 우유를 사 먹어야 하는 사람한테 그 AI 토큰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면 화폐를 뒷받침하는 기준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화폐의 기준이요? 예전에 막 금을 기준으로 하던 금본위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엔 근본위제였고 지금은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법정화폐를 쓰잖아요. 그렇죠. 달러나 원화처럼요. 알트먼이 지금 제시하는 건 일종의 컴퓨팅 본위제입니다. 컴퓨팅 본위제? 연산 능력이 기준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가까운 미래는 농업, 물류, 에너지, 의료, 사실상 모든 산업의 근간이 컴퓨팅 파워와 AI 모델을 돌리는 능력으로 귀결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아, 모든 산업이 AI 없이는 안 돌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연산 능력 자체가 과거의 석유나 지금의 전기처럼 경제의 가장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자원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AI 토큰을 들고 마트를 갑니다. 근데 그 토큰으로 마트 주인한테 바로 우유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업자나 유통하는 물류회사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AI로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농장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가진 이 컴퓨팅 토큰을 현물이나 서비스, 즉 우유랑 기꺼이 교환해 줄 거라는 뜻인가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토큰 자체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굴리는 연료에 대한 권리증이 되는 셈이에요. 와, 진짜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알트만의 주장은 이겁니다. 어차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이돈을 쥐어줘서 사람들을 시스템의 구경꾼으로 전락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구경꾼 대신 뭐가 되게 하자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핵심 자본, 즉
컴퓨팅 파워의 지분을 직접 나눠줘서 80억 인류 모두가 AI 생태계의 주주가 되게 만들자는 겁니다. 모두가 주주가 된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진짜 이보다 효율적이고 진보적인 부의 재분배 방식이 있을까 싶네요.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이 매끄럽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역사 속에 아주 기시감되는 장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죠? 바로 1890년대 미국의 풀만 기업 도시 사례입니다. 조지 풀만이라는 철도 재벌이 있었잖아요. 아, 그 유명한 사례, 맞아요. 이 사람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통째로 만들었거든요. 겉보기엔 엄청난 자선 사업가 같았죠. 네. 근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맞아요. 월급을 미국 달러가 아니라 오직 그 풀만 도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기업 화폐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른바 컴퍼니 스크립 시스템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 돈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상점에서만 물건을 사야 했고 회사가 정한 월세를 내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노동자들의 경제적 생사 여탈권을 국가가 아니라 풀만이라는 기업이 완벽하게 주게 돼버렸습니다. 아주 뼈아픈 역사의 교훈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알트먼이 전 세계인에게 최신 최 GPT를 쓰게 해주고 토큰을 나눠주겠다는 이 거대한 모델이 결국 21세기판 글로벌 기업 도시를 만들려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자기네 생태계에 완전히 락인시키려는 덫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풀만 기업 도시의 비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권력 이동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예리한 통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네, 어떤 질문인가요? 과연 이것이 선의인가 아니면 지배인가?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이걸 단순히 특정 기업의 사악한 음모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모가 아니라면 뭐죠? AI 시대의 락인은 19세기의 물리적 착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극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동반하거든요. 효율성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80억 명한테 각기 다른 국가의 화폐로 환율 다 계산해가며 송금하고 수많은 정부 부처의 관료제를 거치는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행정비용이나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겠죠. 중간에 새는 돈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것보다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단일 프로토콜 기반의 컴퓨팅 토큰을 그냥 앱으로 분배해버리는 게 수학적으로 훨씬 마찰이 적고 깔끔하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인류를 구원할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이게 진짜 선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저도 사실 그 효율성 자체를 깎아내리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진짜 질문은 권력의 중앙화에 관한 겁니다. 권력의 중앙화요? 네.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이자율을 조절하고 세금을 걷어서 분배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아도 최소한 선거라는 민주적인 피드백 루프 안에는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가 투표로 심판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UWB와 UBC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그 토큰의 가치를 정하고 분배 알고리즘을 짜고 생태계의 규칙을 바꾸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결국 막대한 데이터 센터랑 GPU를 소유한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 이사회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자료들이 암시하는 가장 무겁고 심원한 담론입니다. 권력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국가에서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분배의 수단이 현금에서 기술 자산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복지나 생존 안전망을 제공하는 최후의 보루록시 국가에서 빅테크 기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거 생각할수록 좀 섬뜩한데요. 알트먼이 제안하는 토큰 경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인프라, 그들의 서버 위에서만 돌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분을 나눠준다고 해도 네, 지분을 주더라도. 그 지분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고리즘이 누구의 데이터를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력은 결국 서버와 GPU를 쥔 자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맞아요. 내가 토큰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갖고 있어도 그 생태계가 정한 룰 안에서만 놀아야 한다면 그건 진정한 내 자산이라기보다는 그냥 플랫폼 사용권을 임시로 빌려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소유권이 아니라 접근권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쥐어준다는 거였죠. 표면적으로는 첨단 낚싯대 나눠주는 천재적인 자선 사업 같은데 이면을 까보면 전 세계 80억 명의 인지 과정, 사고방식, 데이터 생산을 싹 다 자기네 플랫폼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현금은 범용성이 높지만 지급되면 그냥 파편화 타서 사라집니다.
통제가 안 되죠. 그렇죠. 내가 현금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알트머니 알 길이 없잖아요. 반면에 컴퓨팅 자원과 플랫폼 접근권을 주면 사람들은 그걸 쓰기 위해 무조건 다시 플랫폼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 네. 생태계 안에서 사람들이 AI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낼수록 그 플랫폼의 데이터와 가치는 더 커지고요. 그렇게 커진 가치의 아주 작은 일부를 다시 토큰으로 나눠주는 완벽한 무한 피드백 루프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되고 세련된 형태의 기술적 패권주의라는 거네요. 진짜 똑똑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영리한 설계죠.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자료더미의 궤적을 쫙 짚어보니까 정말 숨이 가쁠 지경이네요. 네, 워낙 방대하고 무거운 주제였으니까요. 네, 8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 현금 지급 실험, 그 씁쓸한 실패의 교훈에서 출발했고요. 이제는 그 실패를 딛고 아예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컴퓨팅 토큰이라는 새로운 화폐로 싹 갈아엎으려는 거대한 청사진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정말 금적인 흐름이었죠. 이 엄청난 변화가 과연 인류의 빈곤을 영원히 끝내줄 찬재적이고 효율적인 자선일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플랫폼 종속의 서막일지, 솔직히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부의 분배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변곡점이요? 네, 무엇이 진정한 자산이고 무엇이 화폐인지를 정의하는 그 강력한 권력이 서서히 국가의 손을 떠나 기술 기업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이 치열한 탐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앞으로는 책 GPT 최신 버전을 공짜로 더 많이 쓸 수 있겠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안전망이 국가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안의 숫자가 아니라 특정 기술 기업이 발행한 토큰 계좌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네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그 기업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해서 하루아침에 플랫폼 계정이 정지된다면 혹은 회사가 자체 알고리즘 정책을 갑자기 바꿔서 토큰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다면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보편적 기본 자산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AI 경제 체제에서는 과연 누가 이 거대 기업들의 폭주를 감시하고 예전에 국가가 해주던 최후의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답을 찾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생존권이 법전이 아니라 누군가 작성한 코드와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세상. 그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진짜 권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끄집어낸 이 질문들을 꼭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